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일 마치시고 댁에 들어가시면은 손을 좀 씻으시는 편이십니까? 아, 물론 뭐 보통 예. 샤워를 하고 이제는 바로 잠자리에 들죠. 보통 이제 손만 씻을 때는 한 몇 초 정도 씻으세요? 손만 씻을 때요? 진짜 한 5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손만 씻으면 저랑 금방 씻는 것 같은데요.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 좀 깨끗하게 오랫동안 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웃으면서 시작을 했고, 자, 오늘 시사평론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탈레반 아프간 장악, 여성 인권 위협입니다. 자,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여성들의 인권 문제인데, 이게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슬람 종교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2001년 탈레반을 이제는 축출한 후 이제 미국 지원을 받던 이 아프간 정부가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부터 해서 여성들이 이제 공직에도 많이 진출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건데 또 이슬람 여성들에게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 탈레반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인데 이 신정일치, 그러니까 이슬람과 이슬람 종교와 이 정치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집권한 이엔 1996년부터 2001년까지를 보면 이슬람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 샤리아법을 적용해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을 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르카라고 해서 이 전신은 물론 눈 부위까지 망사로 가리는 가장 엄격한 복장을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는 입게 했고요. 또 남성 보호자 없이는 아예 외출을 금지했고, 또 여성들에게는 또 교육과 사회활동 그리고 일자리도 아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12세 여자아이를 탈레반 전사와 강제 결혼시키는 그런 행태도 있었고요. 이제 탈레반이 돌아왔으니까 또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부르카를 구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일단 탈레반 측에서는 교육하고 취업도 허용을 하고 또 여성의 권리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탈레반에서는 여성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부르카 대신 이제 히잡이라고 해서 머리와 목만 가리는 이제 두건 같은 게 있는데, 네, 예. 이것만 쓰면 이제 교육이나 일자리 이런 거를 다 권리를 다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외국 여성들이 이제는 외국 그 나라에 가면 이제 히잡을 보통 쓰고 다닙니다. 부르카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는 점령 초기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제는 유화책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탈레반이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외신을 보면은 이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 여성이 이제는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는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리아법에서는 춤이나 음악, TV와 같은 오락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형벌도 매우 가혹한데요. 도둑은 손을 자르고 불륜을 저지른 여성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약간 야만적인. 근데 과연 탈레반이 이런 공포 정치를 다시 부활시킬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든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좀 이제 탈레반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부르카를 뒤집어 쓰지 않았다고 총에 맞아 죽었다는 그 말씀이 참 이제 충격인데, 네. 그럼 같이 남자들도 부르카를 같이 써야죠. 예, 이게 이게 좀 요즘 시대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구미 여아 사건 친모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맞다입니다. 자, 올해 3월에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방치돼서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들 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 17일에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의 친모가 과연 누구인지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먼저 이 사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 3월에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실제 그보다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작년 한 8월, 9월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는 사망한, 그래서 발견 당시는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이 사망의 원인조차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는 그 범인으로 아이의 엄마인 20대 김모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또 김 씨 역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남성과 같이 살기 위해 이제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혼자 빌라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찾아가서 이제 빵과 우유를 주고 왔는데 뭐 이후 이제 재혼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이제는 뭐 낳게 되면서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고 산후조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라를 안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는 혼자 먹을 것도 없이 혼자 있다가 이제 방치되다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김 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요. 지난 6월에 이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가 또 이어지는데 DNA 검사를 했더니 김 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그동안 그 할머니로 알았던 성모 씨가 알고 보니 친모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 최초 발견자이자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주장했던 성모 씨가 알고 보니 아이의 친모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결국 그간 친모인 줄 알았던 김 씨와 숨진 아이가 한마디로 그 자매였던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성모 씨가 자신은 죽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는 딸 김 씨가 낳은 자신의 손녀다라고 하면서 DNA 검사 결과를 이제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막장인 게 숨진 아이가 태어나는 그 비슷한 시기에 딸 김 씨의 그 산부인과 출산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성모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그 딸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겠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물론 석 씨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석 씨가 친모가 맞다고 하면서 이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역시 뭐 DNA 검사 결과가 스모킹 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수사 과정에서도 한 4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이 성모 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일단 유죄의 가장 유력한 근거고요. 네. 거기에 또 이 성모 씨가 그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아갖고 이 출산 관련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 동영상을 여러 번 찾아본 기록도 나왔고요. 음, 또 생리대를 1년간 사지 않은 점, 그리고 출산 무렵에 직장을 한 달간 그만뒀답니다. 한 달간 쉬었는데 또 이런 사실을 또 수사기관에서 계속 숨기려 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다리에다 이제 식별띠라고 해서 띠를 부착하는데 예, 이게 빠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 숨진 아이 같은 게 이게 식별띠가 빠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에서 그리고 병원 기록지에 아이 몸무게가 갑자기 6.5% 줄어든 점도 이제 정황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성모 씨가 친모인 이상 아이 바꿔치기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는 과학적 증거로도 합리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했고요. 여기에 또 사체 은닉 미수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석 씨가 수사 과정부터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성모 씨가 이사한 딸이 살던 위층 집주인이 집을 치워달라고 해 청소를 하려 잠깐 들렸다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실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건 바로 그보다 하루 전인데요. 당시 아이 시신을 이 박스에 담아서 이제 밖에서 이제 유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말해 남편이 이를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스에 담아 유기하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는 사체 유기 미수가 인정이 된 거죠. 지금 그거 하나 빠뜨리셨어요, 이승기 변호사께서. 예, 이게 지금 저 네티즌들은 어째서 이 성모 씨가 징역 8년이냐, 거기 공이 하나는 더 붙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양형 문제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사실 이게 양형 부분이요. 이게 우리가 한 명 빠뜨린 게 이게 김 씨가 실제로 낳은 아이가 어딨냐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약취 유인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산부인과에서 있던 그 김 씨의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게 약취 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면 어딘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맨 처음에는 구형을 15년을 냈는데 검찰은 한마디로 그 아이의 생방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15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약치 유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으니까 8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휴, 이거 참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지만은 악마 아들 같아요. 애기를 그렇게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아무튼 계속 이 상황, 이 사건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